예제에서는 이제 질량이 0.5kg인 물체가 힘상수 20, M하고 K만 나와요. 그렇죠? 다른 문제 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진동할 때 진폭이 3cm, A 값이죠. A. 그죠?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0.03이라고 해줘야겠죠. 0.03m. 최대 속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오메가 구하면 되겠지? 오메가 A 또는 A 오메가. 그죠? 오메가 A 또는 A 오메가.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렇게 해서 곱하기 A 해주면 되는 거지. Vmax는. 그러면 단위만 조심해서 다 쓰면 뭐 그냥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위치가 2cm일 때 물체의 속도에 대한 식 V는 x에 대한 식을 이제 사실은 먼저 풀어야 돼요.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이 식을 알려면 운동의 진폭이 3cm일 때 3cm일 때를 x가 3일 때를 0으로 두는 겁니다. 시간을 가장 오른쪽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부터 이제 시간을 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가 최대예요. 얘가 평형점이고, 오른쪽에 갔던 게 왼쪽으로 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한 번 주기가 끝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 파이를 아예 0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잡으려면 이렇게 물체가 2cm일 때 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치가 2가 되는 거니까 왜 계속 나오지? 이게 2가 되는 시간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죠? x가 2cm 또는 0.02 0.02m가 되는 시간을 거꾸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시간을 찾아서 여기다 대입해 주면 속도가 구해지겠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외우려고 하면 공식이 하나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괜히. 그렇지? x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x에 맞는 시간을 찾고 그 시간을 속도에 대입하면 v가 구해지겠죠. 잘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코사인 오메가 t는 뭐겠어요? 코사인 오메가 t가 a분의 2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그죠? 3cm 분의 2cm니까.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는 뭐겠어요? 사인 오메가 t는 1 루트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 그렇지?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스 제곱 루트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루트 3분의 5죠. 3분의 루트 5. 이렇게 구해지잖아. 여기다 넣으면 되지 이게. 그죠? 3분의 루트 5 곱하기 오메가 a라고요. v의 값이, 그때 v의 값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지.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똑같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여기서 v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v를 구해서 이걸 구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해도 되겠죠. x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먼저 2분의 1 kx 제곱을 먼저 계산해요. 그렇지? 그랬더니 4mj죠. 그럼 k는 뭐겠어? 속도를 굳이 계산하지 말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 빼면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A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일 때 그 에너지가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요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임의의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겠죠. kx제곱 이거겠지, 그치? 그런데 x가 지금 보니까 얼마일 때야? x가 a가 3cm인데 x는 2cm니까 a 곱하기 3분의 2죠. 3분의 2a일 때입니다. 그렇죠? 이게 3일 때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k 곱하기 x의 제곱은 9분의 4a 제곱이겠죠. 그죠? 그럼 얘는 9분의 5a 제곱이겠지. k 곱하기 9분의 5a 제곱이겠죠. 그래야 이 둘을 더해주면 2분의 a 제곱이 나오니까.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 대 포텐셜 에너지는 5대 4네요. 5대 4. 5대 4. 5대 4.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9분의 5가 운동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 9분의 4가 포텐셜 에너지. 얘는 9분의 5인 거고, 그렇죠? 또 이 V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그냥 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걸 다시 루트 해주면 V가 거꾸로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지, 이렇게. 이제 V가 거꾸로. 자, 처음 이 문제에서, 이 예제에서 물체는 x는 3cm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노화 운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즉 파이를 0으로 둔 거죠. 파이를 0으로. 이번에는 물체를 같은 위치에서 그러나 v가 마이너스 0.1m/s의 처음 속도로 놓으면, 이런 속도를 갖는 곳을 처음 위치로 놓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새로운 진폭과 물체의 최대 속력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위치에서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죠? 답을 봐야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같은 위치라는 3cm라는 얘기인데 3cm에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풀면 이렇게 되겠네. 얘가 3cm 늘어난 곳인데, 이제 3cm 늘어났는데 여기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운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진폭이 더 큰 운동이겠네요. 그죠? 어디선가 왔겠지. 3 오른쪽에서. 3을 지날 때 3cm인 곳을 지날 때 속도가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 같아요. 왼쪽으로 0.1. 그죠? 이 문제만 보자면 새로운 진폭과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럼 조건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겠지? 여기를 지날 때 에너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X의 제곱. 이 X에다가 3cm를 집어넣는 거지. 그죠? 그리고 V 제곱. V는 얘가 주어졌으니까 여기 V를 집어넣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구해지겠고, 그거를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라고 두고 A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또는 2분의 1 M V 맥시멈의 제곱이라고 두고 최대 속력을 계산해도 되겠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이 딸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입니다, 아예.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자. 요 값도 계산할 수 있고 요 값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구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 거고, 그럼 A도 구할 수 있고, 요 식에서 A도 구할 수 있고, 요 식에서 똑같이 V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죠. 예. 똑같은 얘기를 막 이래저래 하니까 좀 괜히 복잡해지네. 예. 이거 무슨 그림이야, 이거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건 15.4절 얘기예요. 15.4절. 이제 3절은 끝났어. 끝나고 15.4절에 보면
야, 이거 구경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지 이게? 못 읽겠네, 못 읽겠어. 우리나라 거예요? 싱거네, 그죠? 싱거는 가수야? 싱거가 아니라 싱어. 기계 이름이 가수야, 가수. 그죠? 노래 부르는 것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 있지? 옛날 재봉틀, 그죠? 옛날 재봉틀. 발로 밟고 이렇게 구르면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돌아가죠. 진동을 해서 원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 보면 진동, 이게 진동이잖아. 원운동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죠? 야, 지금 이런 거 있으면 고가입니다. 고가.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몇 백만 원도 더 할 것 같은데, 몇 천만 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계인데 좀 보관 좀 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뭔가 아주 자주 볼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다. 그럼 좀 보관해 두세요. 어딘가. 보관료가 좀 많이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몇몇 장치들 그랬습니다. 진동과 원운동 간의 관계. 그렇죠. 지금 본 게 진동시키면 원운동으로 나타나죠. 이 단원의 내용은 이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이 그림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15.12 그림. 그림이 되게 많네요. 그림이 많은데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위치만 표현해 주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거를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린 거고, 둘, 셋, 넷 똑같은데 세 번째 그림은 속도 벡터를 나타내는 그림, 네 번째 그림은 가속도 벡터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죠? 하나의 그림에 다 그릴 수 있어요. B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B번 그림 보게 되면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데 그 원운동하는 어느 한 점, 회전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어느 점 P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점 P는 원운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일정한 속도의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물체의 반지름을 A라고 쓴 거고, A.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에 직각삼각형을 그려본 겁니다. X축, Y축 이렇게 좌표, X 좌표, Y 좌표가 그 크기 자체가 이제 직각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가 되겠죠. 자, 이럴 때 X 값이 바로 A 코사인 세타죠. 높이 Y는 A 사인 세타고, A 사인 세타. 얘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T는 0이라고 이렇게 점이 쭉 흐린 점이 찍혀 있는 건 이 여기서부터 움직였다고 본 게 아니라 시작을 요 각도에서, 그죠? 요런 각도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처음 시간을. 그 각이 바로 위상상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 각이.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잖아요. 파이. 그죠? 시간이 0일 때 시작각. 예. 시작 위상이죠. 시작 위상. 그걸 위상상수라고 파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자, 그러면 세타는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각도는 얘가 지금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잖아.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냥 오메가 t인데 세타는 오메가 t. 각 변이는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세타는 오메가 t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0일 때의 각까지 표현해서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 좀 일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죠.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그러니까 이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단진동식하고 같아지죠. 그죠? P라고 하는 점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Q라고 하는 점은 결국 뭐냐면 P의 위에서 빛을 이렇게 비추면 바닥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의 그림자예요. P의 그림자. P가 올라가면 그림자는 왼쪽으로, P가 내려오면 그림자는 왼쪽으로, P가 아래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원운동을 할 때마다 Q는 왔다 갔다 진동합니다.
그 진동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느 점에 연결된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와 같은 거예요. 물체. 이 물체가 오른쪽 끝까지 갔을 때가 여기인 거고 왼쪽 끝까지 오면 여기인 거죠. 용수철의 상수 K하고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 M을 적절히 조절해서 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와 똑같은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식이 똑같으니까. 맞아. 그래서 K하고 M을 적절히 선택을 하면 설계하면 이 그림자하고 똑같이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작은 단원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알겠죠? 원운동도 곧 단진동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오메가가 각속도가 진동에서는 그대로 각진동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문자를 쓰는 거죠.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범 그림은 우리가 에너지를 보려면 또 속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자의 운동이 단진동인데 그림자의 속도는 X방향의 속도예요. X방향. V가 아니라 V는 매 순간에 이 P점의 속도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그림자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X방향의 운동 속도 VX가 바로 뭐예요? VX가 dxdt인 거죠. dxdt. 그렇지? vx가 dx. x를 한번 미분한 게 앞에서는 v였는데 그게 여기서는 vx가 되는 겁니다. 원운동하는 물체에서는. 즉 v의 수평 성분이 되는 거죠. v의 수평 성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이 v는 접선 속도가 되겠죠. 그냥 이 v는 접선 속도 vt가 되겠지. 이 P점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보면 접선 속도예요. V가.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가속도를 본 건데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입니다. 그렇죠? 구심 가속도 A만 있죠. A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X축, Y축으로 분해를 했냐면 점의 운동은 X방향에서만 운동하니까 AX를 구해야 점의 가속도가 된다고. 그림자. dvx dt죠. dvx dt. 그래서 ax 얘는 v는 뭐예요? v는 속력, 그죠? 이거의 속력. v는 오메가 a입니다. v가 vx랑 같을 때는 단 한 번, 두 번밖에 없죠. 얘가 위를 지날 때는 접선 속도 v 또는 순간 속도 v가 그대로 그림자의 속도랑 딱 같아질 때입니다. 그렇죠? 이때가 그 v가 얘한테는 최대 속력이죠. v는 vx의 최대값입니다. 그렇죠? vx의 맥시멈이에요. 이 점 그림자는 원점을 지날 때의 속력이 최대인데 그때의 속력이 vx예요. v예요. v. 그렇죠? V. 그 속력은 등속원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과 같은 거죠. 등속원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속력 V가. 근데 맨 위에를 갈 때가 이 V하고 VX랑 딱 같아질 때입니다. 그렇죠? 그 속력은 다름 아닌 이 입자의 최대 속력이죠. 그림자의 최대 속력. 그렇죠? 오메가 A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맨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물체 이 그림자가 되게 헷갈리네. 그림자가 맨 오른쪽 끝에 있을 때가 최대 가속도 A 맥시멈이 되겠죠. 그렇죠? AX의 최대값. 그게 바로 A가 됩니다.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A가 되겠죠. 오른쪽 끝에 있을 때 중심 방향의 가속도나 이 그림자의 가속도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AX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쉬운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그죠? 예. 그냥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이 반지름 3m인 원. 반지름이 이제 A라고 보는 거죠. A. 일정한 각속력 오메가. 오메가는 일정하겠지. 8 라디안 퍼 세크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하고 똑같아요. t가 0일 때 공의
그림자의 위치 x성분은 2m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반지름은 3m인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반지름은 3m인 원운동을 돌고 있는데, 즉 이것도 3, 이것도 3이겠지? 그죠? 오른쪽도 반지름, 왼쪽도, 중앙에서 보자면 왼쪽도 반지름 3인데 물체가 어디 있냐면 그림자가 2m에 있대요. 2m. 2m에 있으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2m는 3분의 2가 되는 요점이 2m가 되겠죠. 그죠? 이 길이가 이제 2m. 얘는 3m는 다른 데다 써줄까요? 여기가 3이고 오른쪽 끝점이 3이고 요 점이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2가 되는 위치는 여기 있을 물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입자인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죠? 위점이 아니라 이 아래점 여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시간의 함수로 그림자의 x좌표를 SI 단위로 나타내라. 이거는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 그죠? 여기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예. 그러면 파이는 얼마겠어요? 파이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있는 거죠. 여기 위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죠. 파이. 그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또 코사인이죠. 이것도 a죠. 이게 x잖아. x. 그죠?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인데 시간이 0일 때, 0 집어넣어요. 그죠? t가 0일 때 x는 2에가 있어요. a는 3이고 문제가 다 똑같은 형태네. 3m, 2m, 앞에는 3cm, 2cm 그러더니. 그러면 파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파이가 3분의 2란 말이야. 그치? 이 식에서 a는 3, x는 2니까 코사인 파이는 3분의 2가 되는 마이너스 값을 찾아야죠. 그죠?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뒤에서 시작하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파이는 인버스 코사인 계산기 없으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냥. 그죠? 3분의 2가 되는 거지.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대로. 계산기 있으면 계산해서 넣으면 되고. 근데 코사인 파이가 3분의 2가 되는 각도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3분의 2가 되는 각도 얘잖아요. 그죠? 네,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그리면 뭘 알 수 있다고. 여기서도 당연히 얼마예요? 3분의 2잖아요. 그죠? 3분의 2가 되는 각도죠. 근데 이 각이 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으로. 이게 양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그걸 주의해야 돼요. 코사인 3분의 2 계산하면 얼마죠?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 단지 운동이다. 이런 식입니다. 등속 원운동의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 단지 운동과 같다. 심플하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15.5절 마지막 단원인데요.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15.5절은 진자예요. 진자. 영어로 펜줄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자는 그냥 시계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딱똑딱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똑딱똑딱.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간단한 진자는 이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즉 가벼운 줄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가벼운 막대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가벼운 막대. 줄은 좀 출렁출렁거리니까 좀 그러면 안 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막대, 질량이 없는 막대. 그리고 이 막대에 달려있는 물체를 아예 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단진자예요. 실제 점은 이제 가상의 물체지만 그러니까 어떤 뭐 구슬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크기가 생기잖아요. 크기가 생기면 약간 또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점이라고 생각한 거고 하지만 그림은 그려놔야 되니까 이렇게 구슬처럼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책에 있는 그림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제 여기에 녹여보면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 앞에서 이미 원운동 다 해석한 거죠. 그리고 이 입자의 궤적은 그냥 원의 일부입니다. 반지름이 일정할 테니까, 거리가 일정할 테니까. 그래서 원운동을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죠. 줄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력과 장력. 그죠? 매달려 있는 힘을 주는 게 두 개밖에 없잖아. 사람이 뭐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아래로 수직으로 끌어당기는 장력과 줄에 매여 있으니까 줄이 당기는 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대를 생각하면 막대는 밀어낼 수도 있지 않나 하겠지만 밀어내는 힘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이라고 생각하고 장력이라고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력은 지름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운동을 해석할 때는 항상 지름 방향과 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한 두 성분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T는 아주 착하게 지름 방향으로 이미 분해가 돼 있는 건데 mg를 분해해야겠죠. mg를 지름 방향의 성분 mg 코사인 세타와 접선 성분 mg 사인 세타로 분해한 겁니다. 두 개로 마치 경사면에 있는 물체를 경사면의 평행한 방향인 mg 코사인 세타와 경사면의 수직인 mg 사인 세타로 분해하는 것과 유사하죠. 그렇죠? 거의 같아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걸 경사면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경사면이라고 보면 경사면 운동할 때 코사인 이게 사인 세타인가?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걸 세타라고 보고 반대각이 세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 지워주고 왜 안 지워줘? 이렇게 이제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운동 방정식을 써야겠죠. 접선 성분과 접선 성분을 써보면 F는 ma, 뉴턴의 제2법칙. 그래서 접선 성분이 여기 mg 사인 세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가속도가 되는 거지. ma가 되는 거죠. ma.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쓴 건 이게 오른쪽에 가 있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죠? mg의 이 성분이 왼쪽이라고요.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쓴 거고 위치는 그대로 ds를 썼습니다. s. x 대신에 s를 쓴 거예요. x는 요게 x고 s는 호의 길이가 s예요. 호의 길이. 그런데 아주 작은 각이라고 하자면 아니면 이 방향 매 순간이니까 요걸 그냥 x라고 이름을 세타로 s로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s. 그래서 이 방향의 위치와 힘이죠. 가속도와 힘. 가속도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고 힘은 지금 분해해서 만들어낸 접선 성분의 힘 mg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둬도 되는데 여기 s를 호의 길이는 r 세타죠.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세타입니다. 왼편으로 다시 가서 이게 부채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호의 길이 s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그래서 s를 두 번 미분한 건 l은 상수니까 l 곱하기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양변에 m을 약분해서 m을 없애준 거고 이거는 l 제곱 아니 l 곱하기 l 제곱이나 l 곱하기 d 제곱 세타 d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l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l분의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아래식이 나오는 겁니다. 뒷페이지로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보면 세타가 아주 작다면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 세타가 작으면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사인 세타가 그냥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작을 경우, 아주 작을 경우 0으로 갔으면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형태를 잘 보면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두 번 미분한 거 안에 자기 자신이 원함수죠. 원함수가 부호 밖에서 들어가 있죠. 그죠?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이게. 그죠?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게 세타의 가속도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편에 보니까 세타가 붙어 있고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단진동의 운동식이라고요. 이렇게 생겨 먹은 운동은 다 단진동이에요. 용수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거 용수철이구나. 이렇게 하죠. 용수철이구나. 앞으로 이런 식을 아주 자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전기면 전기, 뭐 기계면 기계. 그래서 이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1학년, 2학년 동안 공부하는 수학은 저거 봐요. 저거예요. 저거. 2차 미분이죠. 결국. 열심히 공학 수학도 공업 수학인가 2차 미분 열심히 공부해서 푸는 게 아마 한 학기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전공에 가면 역시 2차 미분을 이제 각각의 전공에 맞는 기계 시스템, 통신 시스템, 전기 시스템, 전자 시스템에서 공부한다고. 식은 똑같은 수학식 하나인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자연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미분을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도 풀고 위치에 대한 미분도 풀고 막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형태니까 L분의 G가 그건 뭐예요? L분의 G가 오메가 제곱입니다. L분의 G가. 그죠? 수학적 구조가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가 구해지는 거고 그러면 T도 구해지고 F도 구해지겠죠. 진동수 F도 구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15.4번 길이와 시간 사이의 관계. 자, 이것도 이제 식이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외워두면 단답형 문제로 나오면 바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소수령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만드는 지금 과정을 보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게 오메가 제곱이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역사상 위대한 시계 제작자인 호이겐스, 그죠? 어떤 게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호이겐스 그랬는데 하이언스 그래서 어떤 게 영어 발음, 이게 영어식 발음이네요. 그렇죠? 아, 이게 네덜란드 발음인가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가 아마 스위스 사람인가 그럴 거야. 호이겐스로 발음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봐. 길이의 국제 단위는 정확하게 주기가 1초가 되는 단진자의 길이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길이 단위가 얼마나 짧아지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해보면 되지. 진자를 만들었어. 근데 주기가 1초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1초가 되는 진자를 만들어요. 그럼 t가 주기인데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고 지금 구해본 오메가가 루트 L분의 G였죠? G분의 2파이. 즉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네요. 그죠?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 앞에 어딘가 있을 거야. 그죠? 이게 1초가 되게 하는 길이는 양변 제곱해서 L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구했더니 이게 이 식이네요. 그렇죠? 양변 제곱해서 L에 대해서 정리하면 0.248m, 약 25cm죠. 25cm의 실에 그 줄을 하나 매달면 이게 한 번 진동하는데 딱 1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1초를 정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제안한 거지. 근데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는 길이 단위가 얼마나 짧아지는가?
이 자의 길이는 현재 길이의 표준인 1m의 4분의 1보다 조금 작다. 1m를 이렇게 정의하자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의 아닌데 그럼 시간이 길이다니. 책을 미리 좀 읽어봤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 현재 길이의 표준인 1m의 4분의 1보다 조금 작다. 요거를 25cm가 아니죠. 25cm라고 하자면, 그제? 이걸 25cm라고 하면 25보다 조금 작은 거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1초의 시간이. 뭐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게 정의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1초를. 근데 딱 25cm가 됐었는가 봐요. 그때는. 이제 내막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말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왔으니까 좀 이상하네. 만약 호이겐스가 다른 행성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행성의 중력가 속도를 쓰면 되겠지, 그죠? 지금 우리들의 중력가 속도니까 9.8을 넣은 거고, 다른 행성에 태어나서 다른 1m의 그걸 1m로 했다면 39.5 거의 4, 그죠? 4배의 중력가 속도를 가지는 별에서는 1m가 되면 1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어렵게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리진자인데, 단진자는 그냥 점입자 하나인 진자를 단진자라고 하는 거고, 그냥 실제 물체는 점이 여러 개 수많은 점들이 결합되어 있는 연속체죠. 연속체. 강체입니다. 강체. 물리진자는 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판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못으로 박고 이렇게 진동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 지점에 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 다 중력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또 이 전체의 중력을 한 점에 가해서 똑같은 역학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 점이 있죠. 그걸 바로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무게, 즉 전체의 중력 mg가 질량 중심에 가해졌다고 해도 물리적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점이 질량 중심이, 물론 찾아야겠지, 그 점을. 자, 그러면 이거 역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데, 이때는 강체이기 때문에 회전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할 마음을 가져야죠. 이런 진자를 그냥 물리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진자가 아닌 또는 단진자를 포함하는 모든 진자, 강체를 물리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은 이제 I 알파, 토크는 I 알파가 되는 거죠. 토크는 I 알파. 토크 타우는 I 알파인데, 토크는 어떻게 구해요? 힘 mg까지의 수직 거리를 구해야죠. 이게 모멘트 8이었죠. 여기서는 d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럼 d 사인 세타와 mg를 곱하면 돼요. mgd 사인 세타가 토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운동은 이거 역시 복원력이죠. 오른쪽 왼쪽 계속 복원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두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 토크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mgd 사인 세타가 I 알파. 알파는 d 세타 dt를 세타를 t로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작은 각 근사를 하게 됩니다. 작은 각 근사. 아주 각이 작다면 사인 세타가 세타로 근사돼서 이게 세타가 돼 버리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앞에서 공부했던 식이랑. 그래서 세타를 두 번 미분한 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그냥 세타에 뭔가 곱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앞에 곱해지는 이게 바로 오메가 제곱이고, 이 식에서는 i분의 mgd입니다. i분의 mgd. 그래서 d는 다시 이 그림에 가보면 d는 질량 회전축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d가 되죠.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I는 이 축에 대해서 이 회전할 때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I가 되죠. 예. 그래서 I하고 D만 구하면 돼요. I하고 D만 구하면 이 식에 딱 넣을 수 있는 거죠. I하고 D만 구해서 질량은 주어질 테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I분의 mgd가 오메가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쯤 오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회전까지 막 토크까지 구해야 되니까. 예. 형태는 수학적인 형태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오메가가 루트 I분의 mgd. 자, 그러면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식을 뭐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데, 용수철이라면 이것도 외워두세요. n분의 k고, 진자라면 L분의 C였죠. 물리진자, 단진자라면 L분의 C고, 물리진자라면 I분의 mgd.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뭐예요? 다 단진동입니다. 단진동. 근데 이 두 가지는 단서가 있었죠. 단서. 세타가 작을 때만, 그렇죠? 세타가 0으로 작을 때만 성립해요. 정확합니다. 세타가 0이 아닌 더 각이 커지면 여기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주기가 조금씩 더 커져요. 주기도 커집니다. 예. 오메가는 작아지겠죠. 예. 자, 감소의 진동은 생략. 감소의 진동은 생략. 그러면 문제가 없네, 이게. 예제가 없네요. 물리진자는 예제가 없는데 그냥 I분의 mgd만 루트를 구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막대, 여기에 긴 막대 끝을 회전축으로 하고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1m 막대예요. 얘의 주기를 구해보자. 주기 T는 식에 넣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오메가 식을 몰래 구해야 돼요. I분의 mgd, 요거 I분의 mgd니까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mgd분의 I, m g D는 얼마예요? D는 이 길이, 전체 길이를 아예 대문자 L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L, 1m. 그러면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를 쓰는 거지. 2분의 1이죠. 2분의 1. mgt가 2분의 L.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얼마예요? 이거의 관성 모멘트. 그래서 회전에 있는 관성 모멘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긴 막대인데 한쪽 끝을 축으로 하는, 그러면 3분의 1 ml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i에다가 3분의 1 ml의 제곱을 쏙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m 약분되죠. L 하나 약분되죠. 이렇게. 답이 2파이 곱하기 루트 3g분의 2L이 나옵니다. 3g분의 2L. 이렇게 나오죠? 네. 전체 길이가 L인 막대의 1회 진동 주기는 G분의 L, 원래 단진자는 G분의 L이었는데 얘는 3G분의 2L이 되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주기를 갖는 단진자의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주기를 갖는 단진자의 길이. 그럼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었죠. L0라고 합시다. L0. 여기 있는 L하고 또 문자가 겹치니까 L0. 따라서 L0는 얼마여야 돼요? L0는 3분의 2L이면 되겠죠. 3분의 2L. 그래서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2가 되는 여기만큼 길이의 진자를 놓으면 똑같이 진동합니다. 단진자를 놓으면. 네. 똑같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라고 하는 게 이 막대에서는 자주 나와요. 3분의 2라고 하는 게. 앞에 토크 공부할 때도 여기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잊어버렸겠지.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딘가 여기 있네요. 19번 길이가 1m인 단진자를 아닌데 없나? 없네요. 예. 없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5장은 마치겠습니다. 15장은 마치고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적당한 연습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야지